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학원 종로 캠퍼스 드림토익 RC 정수진입니다. 오늘 7월 말에 진짜 제일 더운 시기잖아요. 근데 또 토익 공부 열심히 하시고 시험까지 보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시험 보고 나서 쉬지 않고 이렇게 총평까지 보시는 만큼 제가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만한 내용들 많이 넣어놨으니까요. 이번 총평도 잘 봐주시길 바랄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토익 공부하면서 다양한 자료들이 조금 필요하실 텐데요. 해커스 토익 들어가시면 여러 선생님들이 준비하신 무료 자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또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가장 궁금해하실 난이도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오늘 파트 5랑 6 담당인데요. 먼저 파트 5 같은 경우는 중상으로 잡아봤어요. 사실 문법 문제는 평이하게 출제가 된 편이긴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맨날 나온다고 하는 부분들에서 출제가 되었고 또 이제 잘 안 나온다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또 출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달 동안 이제 수업 커리큘럼에 맞춰서 열심히 하셨으면 수월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물론 그 와중에 이제 접속사, 전치사, 부사 구분하는 품사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평이한 편이었고요. 다만 이제 어휘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느껴졌을 수는 있어요. 물론 어휘 문제도 여러분들이 기본기에 충실해서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을 잘 적용을 하셨다면 충분히 맞힐 수 있을 만한 단어들이긴 했는데요. 이제 토익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어휘 문제를 풀 때 그냥 무조건 해석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석만 하게 되면은 해석상 답이 바로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이제 해석을 해서 답을 맞힐 수는 있는데 그만큼 시간을 많이 쓰니까 뒤에 이제 파트 7이나 여러분들 독해할 때 시간이 더 촉박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접근 방법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살짝 어렵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휘 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토익 점수에 따라서 체감 난이도가 좀 달랐을 것 같아서 제가 중상 정도로 잡아봤고요. 파트 6는 상이었어요. 조금 어려운 시험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시제 문제도 여러분들이 해석을 정말 잘했어야 푸실 수가 있었고 문장 삽입 문제도 우리가 이제 문장 삽입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사용하는 힌트들이 좀 있는데 그 힌트들이 되게 잘 보이는 문제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굉장히 낯선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술술술 읽힌다 이런 느낌이 좀 안 들었기 때문에 파트 6는 어려웠던 시험이었습니다. 난이도는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파트 5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거고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렸을 만한 문제들은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 거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쉽게 풀었을 수 있는 문제들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이제 좀 여러분들이 헷갈렸을 만한 문제들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쉽게 풀 수 있었을 만한 문제들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1번 인칭대명사 문제는 우리가 시험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보게 되는 문제라고 우리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많이 하죠. 오늘도 한 문제 출제가 됐어요. 동사 앞이었기 때문에 주어 자리가 빈칸이어서 주격을 골라주면 되는 문제로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주어랑 목적어 사이 동사 쓰는 문제.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던 게 이 보기에 동사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동사 자리인 것만 알았으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만약에 토익 공부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문장이 좀 길다 보니까 구조 분석이 잘 안 돼서 동사 자리인 걸 알아차리기가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되게 길고 중간에 수식어도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만약에 나는 오늘 답을 잘못 골랐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런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문장 구조 분석 연습을 조금 더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어 어디 있고 동사 어디 있고 요거 이제 찾아보시는 거 열심히 해주시고요. 3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 부사 빈출 자리,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 쓰는 문제, 비부형 이렇게 우리가 외우죠. 4번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필수 성분이 전부 다 나오고 동사, 목적어까지 필요한 성분 다 끝나서 수식어 자리 부사 쓰는 문제.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 구조. 역시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명사에 꽂혀서 형용사를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이런 일반 형용사 간단한 거, 한 단어짜리
명사 뒤가 아니라 보통 명사 앞에 쓴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해석상으로도 지금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단어가 페이퍼를 꾸미는 게 아니라 리뷰를 꾸미는 게 맞기 때문에 부사를 고를 수도 있지만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 형용사 간단한 한 단어짜리 기본적으로는 명사 앞이 우선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는 관사랑 명사 사이가 빈칸이니까 형용사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토익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 앞에 관사만 보고서 명사를 골라버리면 안 돼요. 뒤에 명사 이미 있었기 때문에 가운데 형용사 쓰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동사 능수태 문제였어요. 그런데 뒤에 to 플러스 명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명사가 연결이 된다는 건 to가 전치사란 얘기니까 빈칸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죠. 그렇죠? 목적어가 없으면 우리 수동태 쓰는 거예요. 그래서 B 플러스 PP 완성시켜주는 문제로 뒤에 전치사가 나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문제였는데 이런 유형이 오늘만 2문제였어요. 뒤에 목적어가 없어서 전치사가 있어서 B 플러스 PP 그냥 써주면 되는 문제가 2문제. 어렵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볼 만한 문제들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명사 문제였어요. 앞에 이제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형용사가 수식할 수 있는 명사를 골라주면 되는 문제로 여러분들이 그냥 션으로 끝나는 일반 명사를 골라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역시 토익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동명사랑 괜히 이제 막 고민을 해요. 왜냐면 동명사도 명사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같이 기억하실 점이 뭐냐면 빈칸 앞에 형용사가 있거나 아니면 어나 더와 같은 관사가 있거나 아니면 your, my 이런 이제 소유격이 있으면 일단 뒤에 써야 되는 건 일반 명사라고 생각을 하세요.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까지 보지 마시고 일단 일반 명사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으면 걔가 우선이에요. 왜냐면 형용사나 관사 전부 다 원래 일반 명사랑 같이 쓰인 애들이에요. 형용사가 수식할 수 있는 거 일반 명사지 동명사 아니고 관사도 일반 명사랑 같이 쓰는 거지 동명사랑 같이 안 쓰고 소유격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동명사랑 같이 쓰일 수 있는 건 맞는데 시험에서 이제 출제가 될 때는 일반 명사랑 연결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트 보이면 굳이 동명사 고민 안 하고 일반 명사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시험에서 굉장히 좀 특이했던 점이 접속사, 전치사, 부사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원래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안 나오던 애들이 나오는 건 아니고 원래 나오기는 하는데 제가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린 건 많이 나왔거든요. 대신 문제가 막 엄청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구조를 잘 분석하면 바로 답을 고를 수 있거나 아니면 해석을 잘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긴 했는데 어쨌든 보기에 이제 섞여서 한 4문제 정도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살펴볼게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여기 절이 있고 또 여기 절이 있죠. 그쵸? 우리 절을 이끌어주는 건 접속사가예요? 전치사가예요? 부사가예요? 접속사가 하잖아요. 그래서 보기 중에서 접속사를 찾아주면 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맨날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접속사가 필요한 건 알겠는데 보기 중에서 뭐가 접속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부분이 조금 약하셨던 분들은 헷갈리셨을 수가 있는데 once는 접속사가 가능해요. 물론 부사도 되고요. 근데 이제 following 같은 경우는 접속사가 안 돼요. 얘는 뭐 형용사, 전치사 이렇게 이제 쓰이지 접속사로 쓰일 순 없기 때문에 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 여러분들이 품사 구분할 수 있었으면 바로 답이 나왔어요. 다른 보기들도 전부 다 접속사는 아니었거든요. 넘어갈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거 시험 문제 우리 대비하면서 맨날 연습하는 거죠. 둘 다 뜻은 비슷해요. al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쵸? 근데 품사가 다르잖아요. 얘는 접속사, 얘는 전치사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칸 뒤에 구조를 보시면 이번에는 동사가 나온 게 아니죠. 그럼 delay가 물론 명사랑 동사 둘 다 되는 단어긴 한데 여기선 동사로 생각했으면 안 돼요. 형용사 있잖아요. 명사예요. 그래서 명사를 이끄는 건 전치사가 하겠죠. 그쵸? 우리 아까 전에 부사절 접속사
요 접속사는 저를 이끄는 접속사기 때문에 동사 나와야 되는 거 원스 할 때 봤잖아요. 여기도 그래서 얘는 동사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명사만 나와 있으니까 전치사 고르는 문제로 이것도 역시 다른 보기들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이 뒤에 명사가 있어서 전치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보기 중에서 이 전치사가 하나였기 때문에 구조상 바로 답이 나오기는 했어요. 품사만 안 헷갈렸으면 되고. 그 다음 여기도 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것도 빈칸 뒤에 명사 보이세요? 페널티 명사죠. 그쵸? 그러면 빈칸에 전치사 써야겠죠? 근데 보기 중에서 이제 뭐가 전치사인지 모르면 헷갈리는 거. 얘는 전치사고 얘가 전치사인 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도 많이 보니까. 근데 이제 rather이 또 헷갈린단 말이에요. 얘가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로 쓰여요. 그래서 그럼 부사는 일반 명사 연결 안 하죠. 그리고 rather 자체는 원래 보통 동사 근처에 잘 있어요. I rather study 이런 식으로 동사 근처에 잘 있기 때문에 명사 연결하는 거 역시 전치사 골라주면 되는 문제였고요. 품사 판단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기 품사 판단만 잘하셨으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역시 보기에 뭐 접속사도 있고 to도 있고 우리 to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 만들 수도 있고 전치사일 수도 있기는 한 단어죠. 네, 이런 이제 보기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빈칸 뒤에 동사가 있으니까 내가 접속사를 써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우리 수업 시간에 역시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because 부사절 접속사인데 부사절 접속사는 뒤에 완전한 절이 나와야 돼요. 뒤에 완전한 절이 나와야 돼요. 완전하다는 것은 부사절 안에 필수 성분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사를 쓸 거였으면 앞에 이미 뭐가 있었어야 된다? 앞에 이미 주어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빈칸 바로 뒤에 주어 없이 동사부터 시작하잖아요. 부사절 접속사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구조가 시험에서 종종 보이거든요. 부사절 접속사 절대 넣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앞에 주어랑 똑같으면 주어 생략하고 동사부터 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가능한 접속사들이 따로 있어요. 뭐 제일 간단한 건 and 같은 거.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거. 이건 우리가 주어를 생략하고 I will eat and study 이런 식으로 뒤에 동사부터 연결하는 게 가능한데 부사절은 아니에요.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는 동사 쓸 거면 주어도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사 있는 거 보고 얘 오히려 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to를 붙여서 투부정사를 만들어주는 문제였어요. 이게 이제 살짝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 분사 문제 또 하나 출제가 됐는데요.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문제로 preferred냐 preferring이냐 하는 건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분사 시간에 조금 공부를 하셨으면 열심히 안 하셨어도 돼요. 조금 하셨으면 우리 빈출 분사 표현으로 되게 많이 보거든요. 선호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ing는 기본적으로 화살표. ing는 기본적으로 명사가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행동하는 거. 기본적으로. 그리고 ed 형태는 기본적으로 행동을 당하는 거죠.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여기도 지금 method는 방법이잖아요. 결제 방법이 행동을 하는 건 아니겠죠. 결제 방법이 선호를 하는 게 아니라 선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상으로도 당연히 A지만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봤을 만한 표현이기 때문에 굳이 해석 안 하셨어도 그냥 자동적으로 나왔으면 공부 더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리고 대명사 하나 더 볼 건데 여러분 우리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렸을 만한 게 이 두 가지거든요. 지금 문장의 의미는 우리가 뭐 이런 것들 주문을 했어. 근데 도착을 안 했어. 이런 얘기예요. 근데 둘 다 이제 부정을 의미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셨을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구조상으로 여러분 지금 빈칸 뒤에 복수 동사가 있는 거 보이실까요? 이 neither 같은 경우는 구조상 뒤에 단수를 써야 되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의미 자체가 둘 중 뭐뭐도 아닌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단수 동사랑 이어져야 되고 none 같은 경우는 단복수 둘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뒤에 동사를 보고
복수네 하고 이제 A를 고르셨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의미상으로도 여러분 지금 방금 제가 neither은 둘 중 뭐뭐도 아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둘 사이에서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내용이 둘이 아니었어요. 둘 중에서 뭐 어쩌고저쩌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미상으로도 neither는 좀 이상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종로 캠퍼스에서 토익 리딩 강의 담당하는 김혜미입니다. 오늘은 총평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7월 27일 정기 토익이었는데요. 여러분 모두 시험 잘 보셨나요? 일단 시험이 끝났으니까 여러분 모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특히 이번 달은 방학달이어서 준비 열심히 하고 보신 분들 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 조금 꼼꼼하게 앞으로 나올 가능성 있는 문제들까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이런 문제가 나왔었구나, 이런 패턴이 정답이구나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 앞으로 공부할 방향을 잡으시면 됩니다. 너무 정답 맞추는 거에만 맞다, 아니다, 틀렸다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공부 방향을 잡으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 파트 7을 볼 건데, 자, 여러분 이렇게 파트 7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 hackers.co.kr 해커스 영어 사이트 알고 계시죠? 해커스 영어 사이트 가시면 파트 7뿐만 아니라 모든 파트 영역들의 총평 강의, 적중 예상 강의, 그리고 추가 문제 무료 강의 등 정말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커스 영어 사이트 hackers.co.kr 꼭 들어가시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파트 7 한번 볼 건데 오늘 제가 중상상 이거 하나 더 붙였어요, 여러분. 자, 어려웠습니다. 자, 오늘 어려웠던 게 맞는데 자, 물론 우리가 늘 많이 했던 패턴으로 출제가 되는 게 있어서 일단 중을 기준으로 두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웠던 게 맞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아티클이 4개나 출제가 됐습니다. 단일 지문에서 각각 2개, 1개, 1개 이렇게 2개 출제가 되고 이중 지문에서 하나, 삼중 지문에서 하나가 출제가 돼서 총 4개 지문이 출제가 됐는데 자, 그중에는 일단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들도 있었지만 일단 비주얼적으로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바이오그래피 같은 게 출제가 됐는데 사실 이거는 예전에는 종종 출제가 됐던 유형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글의 종류 중에 바이오그래피, 전기, 사람의 일대기에 대해서 쭉 쓰는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됐고 자, 그 외에는 너무 많이 나오는 이메일이나 웹페이지 뭐 이런 거 관련 후기 이런 관련해서 뭐 광고 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글이 출제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단일 지문 마지막 부분이 조금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뭐 160번 중반대부터 170번 중반대 정도까지가 조금 읽는 것 자체가 내용도 좀 생소하고 어렵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푸셨던 분들 시간 관리가 조금 많이 무너지셨다면 자, 뒤쪽에 2중, 3중 지문 문제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시간 관리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어려운 문제를 뒤로 미루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시간 한정되어 있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고 중요한 건 푼 문제는 정답을 맞추셔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려운 걸 뒤로 미루는 게 가장 전략적이에요. 아셨죠? 자, 그럼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많이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보긴 할 건데 여러분 우리 토익 상대평가도 같이 하는 거 아시죠? 자, 절대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평가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번 같은 달에 조금만 더 잘했으면 더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려웠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자, 우리 일단 점수 나올 때까지 조금 차분하게 한번 기다려 보시면서 앞으로 다가올 시험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유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동의어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자, 엄청 까다로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자, 더군다나 이 문제는 정말 쉽게 풀었었던 문제였는데요. 일단 book이라는 단어예요. 자, 예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I have booked to입니다. 자, 이거 동사로 쓰였죠? 자, 그렇다면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우리 무슨 사이트에서도 부킹 사이트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거기에서는 뭐 플라이트 아니면 뭐 호텔 이런 거 부킹하는 사이트잖아요. 예약하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번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예문은 제가 저희 해커스 교재에서 가지고 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문뿐만 아니라 북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명사 책으로도 정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동사로도 진짜 많이 쓰여요, 여러분. 예약하다이고요. 아예 통째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book a flight,
book a ticket 이렇게 얘기하면 뭐뭐를 예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세 개 부스를 예약했다. 맨 플로어에 있는 세 개 부스를 예약했다. 자, 예약하다, reserve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통째로 표현까지 기억해 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동요 포인트 갈게요, 여러분. 자, 두 번째는 조금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여러분. grant라는 단어이긴 한데, grant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자, 동사로 주다, 수여하다 많이 알고 계신데, 맞습니다. 그 의미로 출제가 됐는데요. 자, 이것도 제가 역시 해커스 교재에서 가지고 오긴 했는데, 자, 마침 너무나 비슷한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 열심히 공부하시면 거기서 다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문맥상 그 회사는 준대요. 직원들에게 paid holidays니까 paid는 유급의, 쉬지만 돈을 주는 유급 holidays를 줄 거예요. 자, on a regular basis,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그럼 여기서 이 준다는 의미가 여러분, 이거 뭔가 이렇게 이메일 보내듯이 보낸다가 아니라 허락해 준다는 얘기예요. 유급 휴가 허락해 줄게. 그래서 정답은 A번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 grant는 주다라는 의미로 동사로 많이 쓰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명사로 보조금, 그러니까 research grant라고 얘기하면 연구 보조금 이렇게 쓰이는 거니까 명사도 이번 기회에 기억해 주시면 좋고, 너무 글자만 기억하지 말고 항상 파트 7에서 원하는 건 문맥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준다는 게 그 유급 휴가를 허락해 주는 거구나, 허용해 주는 거구나 라는 의미로 보신다면 allow가 맞습니다.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paraphrasing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paraphrasing이에요, 여러분. 파트 7은 paraphrasing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현장 강의에서도 엄청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자, 너무 파트 7을 해석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해석을 기반으로 이거 찾는 거예요, 여러분. paraphrasing. 그래서 해석만 하시면 안 되고요. 해석을 기반으로 키워드 찾고 paraphrasing 찾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첫 번째 paraphrasing은 이렇게 갈게요. 자, 우리 도시락 가게는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자, outside 서울 지역에서는 배달할 경우 추가 요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갈 건데요. 사실 제가 여기 서울로 넣긴 했는데 예를 들어 시애틀 outside 이렇게 얘기하면 자, 거긴 추가 요금이 발생을 할 거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based in, based는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런 뜻이니까 시애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희 배달하긴 하는데 자, 여기만 할 거야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배달할 건데 그 외 지역은 추가 요금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니까 정답은 based in 어떤 특정 지역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정말 잘 나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나온 김에 여러분 자, based는 어떤 기반으로 또는 어떤 회사가 어떤 based라고 한다면 여기에 본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main office나 headquarters가 어디 있어? 그럼 이 지역에 있어. 요런 paraphrasing까지 정리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패러프레이징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도 내용 먼저 보도록 할 건데, 자, 오늘 조금 어려웠던 포인트, 제가 상이라고 제가 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단순하게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말로 바꾸는 단순한 패러프레이징 뿐만 아니라, 자, 여기 똑같은 데인데 여러분, 같은 지문인데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 또는 세 번째 문단에서 마치 이중, 삼중 지문 연계 문제를 푸는 것처럼 자, 여기에서 단어를 패러프레이징 하는 것들이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생소한 패턴 아니고요. 이런 패턴이 출제가 되긴 합니다만 제가 말하는 건 그 문제 수가 조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도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그렇지만 언제나 키워드는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 쿠킹 클래스는 인사동 입구에 있는 피자 플레이스에서 열릴 건데, 네. 자, 참여하고 싶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에 장소로 오세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주제가 바뀌진 않거든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에 오라는 거예요? 쿠킹 클래스에 오라는 거죠. 그럼 그 쿠킹 클래스는 어디서 열리는 거죠? 인사동 입구에 있는 피자 플레이스에서 열리는 거죠. 그럼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자, 참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Visit
각자 식당의 특정 시간에 방문을 해야 된다. 다시 이 클래스에 참여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열릴 건데 그 장소로 화요일에 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자, 어떤 특정 시간을 딱 정해놓고요. specific time이라던가 certain time이라던가 자, 아니면 certain day 뭐 이렇게 뭐 어떤 특정 시간이나 구체적인 시간이라고 얘기하면서 지문에서는 구체적인 게 나오고 자, 정답에는 이런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자, certain 또는 specific, 네, certain 또는 specific time 이런 거 보시면 특정 시간에 어디로 오라. 자, 그래서 피자 플레이스로 오라. 요렇게 연결하는 요런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패턴을 잘 기억하시면 좋아요. 같은 지문 안에서도 연계 문제처럼 정보를 이어주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인데, 자,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자, 헤일리 님이요. 네, 헤일리 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동안 위클리 테스트, 제가 수업 시간에 현장 강의에서 위클리 테스트를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 성적이 너무 좋아서 점수가 많이 쌓였대요. 자, 이렇게 점수가 쌓이면 레벨이 등업이 돼서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다음 달부터는 해커스 레벨로 등업이 되는데 기존의 모든 프리미엄 혜택을 다 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추가로 무료 영상 시청도 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이전에 이미 프리미엄 혜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말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네가 사용했던 그 레벨의 모든 혜택 플러스 어떤 혜택이 추가가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 레벨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신규 고객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는 문제.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조금 사고를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키워드가 나와요. 그럼 프리미엄 있으면 위에다 프리미엄을 찾아가야 되는데 오늘 그것도 조금 헷갈렸던 게 다양한 뭐 고유명사라던가 레벨도 우리가 뭐 무슨 레벨의 특정 레벨을 알고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업체별로 브랜드별로도 레벨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레벨이야 무슨 레벨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 레벨을 따라가서 혜택을 읽어보는 것도 중요한데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헷갈렸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리미엄 올라가서 그거에 대한 게 어떤 말이 있는지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신다면 그 모든 프리미엄 혜택 기존에 프리미엄 혜택을 받는 회원이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패러프레이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자, 서울시에서 공원축제와 트럭 음식점 축제를 같은 날 열기로 했는데요. 상인들은 축제에 가는 사람들이 음식을 살 거라고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 이 시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상인들의 반응은 어떤가? 네. 자, 상인들은 자,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같은 날 함으로써 원래 우리 음식 축제만 하면 음식 축제, 그러니까 트럭 음식 축제 오시는 분들이 오시겠지만, 자, 이번에 축제 어떤 공원 축제랑 같이 하니까 공원 축제 가시는 분들이 가는 길에 음식을 사갈 수도 있으니까 자, 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우 만족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얻는 혜택이라고 보시면 여기까지 와야 되는 패러프레이징이 있습니다. 자, 요런 것도 잘 봐주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연계 문제 패러프레이징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지문은 어떤 상점의 시간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뭐 무슨 요일, 뭐 몇 시야 이런 거, 여러분. 자, 파트 7에서 시간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시간은 조금 폭넓게 보시고 시각 또는 요일, 날짜, 아니면 연도 등 이 시간, 시점을 나타내는 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특히나 연계 문제에서 이 키워드를 가지고 출제를 많이 합니다. 자, 이건 반드시 집중해서 읽어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요일과 시간이 나왔고요. 자, 후기를 썼는데 후기에서 이렇게 내가 지난번에 인사동에 갔다가 뷰티샵에 들렸는데 자, 오전 9시쯤이었는데도 줄이 길더라. 줄이 안 길 줄 알고 갔는데 줄이 길더라. 자, 그러면서 초콜릿 향 비누. 제가 이거 지금 만든 예문이긴 한데 뭔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초콜릿 향 비누가 있는데 자, 정말 마음에 들었어 라고 후기를 썼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를 물어볼 건데 언제 방문했을까요? 어떻게 알죠, 여러분? 자, 일단 이런 것들을 눈여겨봐 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 표는 아니지만 자, 이렇게
선은 없지만 표의 형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자, 시작점이나 끝나는 시간이 다르다면 그런 것들이 패러프레이징에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대놓고 이렇게 자, 이렇게 9시라고 했으니까 이걸 연결해 보시면 언제 방문했다? 세러데이에 방문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건데 추가로 여러분 시간 패러프레이징 할 때는 자, 요런 표현들 그냥 여기에서는 똑같이 9시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어떻게 많이 얘기하냐면 자, 우리 earliest라던가 latest 등등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문을 여는 가장 이른 시간에 그 일주일 요일 중에서 문을 여는 가장 이른 시간에 내가 오픈런을 한번 해봤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오늘이 가장 늦게까지 문을 여는 상점에 가장 늦게까지 문을 여는 날이라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오늘은 그래도 정확하게 시간을 9시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네, 9시는 아니었지만 정확하게 시간을 이렇게 언급을 해주면서 매칭이 가능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말로 패러프레이징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점수 잡는 Hackers.